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드리는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과 시장 해석일 뿐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은 추지원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뵀었죠? 오늘도 금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이야기 플러스 저희가 다 모두가 기다렸던 그 페드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드디어 내일 데뷔를 합니다. 데뷔. 네. 지금 촬영 날짜는 6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데뷔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중요하다. 맞아요. 동결은 확실하지만 매파적 동결이냐 비둘기파적 동결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떤 논리를 갖고 올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어쨌든 나오는 CPI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헤드라인은 높게 나왔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거는 낮게 나왔다. 내 거 미리 봤어. 미리 본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하던 말이잖아. 아, 근데 저 깜짝 놀라요, 진짜. 오케이. 깜짝 놀라는 거 한번 깜짝 놀라요.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리는 내려간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한 9월 정도를 저는 예상을 했는데 9월보다 더 빨리 금리를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렇게 다우, S&P, 나스닥 다 올라가고 올랐어요. 있고 오늘은 BOJ가 하이킹을 했지만 레이트 하이크가 있었지만 그건 우리가 알았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일본이 금리 네, 인상. 25bp 인상을 해서 네. 금리가 1%가 됐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모두가 알았던 뉴스니까 그거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주식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호르무즈가 연다는 그 가정하에. 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유가는 한 60달러 정도였어요. 한 65달러? 네. 요 정도가 65달러고, 그 다음에 지금이 79달러 정도니까 생각보다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예전 유가랑 거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요 정도였다가 얘도 한 70달러 정도였다가 81달러니까 얘는 브렌트 오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마켓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풀어갈 거냐면 지난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를 몇 가지 가지고 왔지만 그리고 케빈 워시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유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금리를 올리는 거는 해롭다. 그러니까 US 이코노미에 안 좋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릭 리더. 사실은 케빈 워시랑 동등한 스탠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릭 리더. 근데 이분이 최근에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에 리서치 페이퍼를 냈는데 블랙록에서 금리 인상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어떤 역할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물가도 못 잡고 실업률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는? 아무것도 못해. 특히 이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K-shaped economy라고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딱 그런 모양이다. K-shaped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잘 돼가는 기업 지금 뭐 최근에 스페이스X,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는 점점 성장할 거다. 근데 여기에 내려가는 거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지만 결국엔 이렇게 K-shaped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월급쟁이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떨어질 거다. 금리 인상을 하면. 이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울 테고 그 다음에 빚을 내서 사고 있다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될 테고 맞아요. 그 대출 이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핵심을 여기서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는 온 나라에 그러니까 전체 나라를 전 세계에 그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손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요렇게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잡아야 될 거는 못 잡고 오히려 잡지 않아야 될 거는 잡는다. 그러니까 위에만 잡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그 쓰는 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추지원 아나운서는 한 달에 얼마씩 벌어요? 한 3천만 원씩 벌잖아요. 한 달에. 네, 그렇다고 칩시다. 저는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벌거든요. 근데 저는 300만 원 중에 한 250만 원 정도 이상을 생활비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5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아끼거나 뭐 이렇게 예금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취준 아나운서님이 아무리 3천만 원 벌지만 생활비가 2,500만 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10배를 벌지만 생활비는 10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돈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버는 돈은 10배 차이 나지만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40배. 그러니까 버는 돈은 10배인데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은 4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벌어지는. 요 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자를 더 많이 내. 근데 이자를 더 많이 내봐야 돈 많은 사람은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되는 건데 돈 없는 사람 같은 경우 250만 원에서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된다고 치면은 아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빚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빚이 없는 그런 부자들은 끄떡도 안 하는데 이제 빚으로 버티는 이 밑에 있는 서민들이 약간 죽어난다. 네. 라는 걸 이 아티클에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부자들도 빚이 있겠지만 그 부자들은 빚을 이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요 엄청나게 크리티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래 있는 사람들은 크리티컬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빚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나왔는데 또 두 번째 이유는 블랙락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 제일 아프냐면 서민층. 맞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미국 정부가 아프다고 합니다. 맞아요. 미국 정부도 빚이 지금 엄청나게 많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국채를 찍어서 이제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또 그 빚이 우리도 한번 빌리면 이제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기. 근데 지금 미국 빚은 절반이 무려 14조 달러 여기 써 있거든요. 2년 안에 그러니까 단기 국채여서 만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빌릴 때가 온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리 1, 2%였을 때 빌린 빚인데 이거를 갚을 때는 또 다시 뭐 3.5나 4%짜리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부가 미국 힘들다. 정부가 힘들다. 요게 아서헤이즈가 주장하던 내용이긴 해요. 피아트 그 머니 그치. 이론이라고. 그 아서헤이즈가 이제 비트맥스를 만든 사람인데 주장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그 금리를 낮추면은 돈을 푸는 효과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정부는 이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다.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이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간다. 라는 게 이제 아서헤이즈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블랙록의 리서치 페이퍼로 돌아가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딱 1%만 낮춰도 미국 정부가 1년에 1,4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거의 200조를 아낀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빚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국방비 빼고 정부가 쓰는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빚만 늘어난다. 어디? 미국에.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금리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서민만 짓누른다. 근데 집값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집을 못 사요. 왜냐면 맞아요. 대출을 껴서 집을 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금리 오르면 다 같이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부자분들이랑 대기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이 오히려 남아 돌아서 오히려 빌려주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두고 뭐 채권 사두고.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를 더 받아서 더 부자가 된다. 그리고 더 힘든, 더 죽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미국 실업률이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사실은 넘버로 봤을 때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랑 비슷하. 거의 엇비슷하네요. 맞아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네. 그러니까 빨간색은 신용카드 연체율이고 노란색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실업률. 실업률. 이게 실업률이랑 없는 실업률. 신용카드 연체율이랑. 맞아.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와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섹션 파트 B, 물가는 이미 식고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물가는 이미 식고 있다. 자, 그 증거들을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팀퍼즈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팀퍼즈가 제가 이것도 팀퍼즈에서 캡처해 온 겁니다. 그렇네. 네, 팀퍼즈 파이팅.
근데 그 팀퍼즈 자료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맞아요. 그리고 매일 이제 시황 상황을 올려주시다 보니까 한눈에 그것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이미 꺾였다. 그러니까 물가 이야기인데 4.2%가 나와가지고 막 4.2 나와서 예상치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그런 약간 인식이 있어서 예상치만큼 나왔지만 이거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근원이 엄청 낮게 나왔죠. 그쵸? 맞아요. 근원이 나오고 근데 이게 0.2% 올랐거든요. 시장 예상은 0.3이었는데 그거보다 낮았고 그리고 또 팀퍼즈가 또 이렇게 전월도 보여줍니다. 그럼 0.4였어요. 그럼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런 관세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다 이런 것도 사실 별 영향이 없었죠. 열어보니 네, 별 영향이 그렇지 않았던 거. 그랬던 것처럼 요 기름으로 인한 것도 별 영향이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때문에 그랬다? 기름. 전쟁 때문에 그랬다. 금리를 올릴 수 없는 5번째 이유. 전쟁발 물가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4.2% 그러니까 왜 높았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기름값이었는데 이제 호르무즈가 어찌됐건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다시 흐르면 뭐 유가도 보시다시피 지금 79까지 떨어졌고 그러면 물가도 같이 더 떨어질 거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UBS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4.2가 사실상 꼭대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6월 말고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CPI가 나오면 더 낮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번이 꼭대기일 거다라고 UBS에서 나왔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맞아요. 최악의 경우 동결이다. 저희 팀퍼즈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을 기대를 하죠. 라이브 때문에. 자, 이제 넘어가면 이유 6번째. 금리가 내리려면 경기가 나빠야 되는데 미국 고용 멀쩡하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는 그러니까 2배였죠. 17만 2천 개나. 네, 비농업 고용지수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굉장히 튼튼한데 이것도 안에 뜯어보면은 맞아요.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제일 크잖아요. 미국의 일자리, 리저가 굉장히 컸었고 또 하나는 헬스케어도 되게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그 새로운 일자리는 거의 다 병원이나 요양 쪽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컬이 안 좋은 일자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다. 우리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메타도 지금 AI 때문에 다 잘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영업직 다 지금 정년퇴직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퀄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캐치를 해봤는데 월드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미리 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걸 살짝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해봐야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그다음 두 번째, 막상 물가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 나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한 고용은 나쁠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지금 6번째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또 파트 C 갑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인하 쪽으로 바뀌었어요. 케빈 워시 혼자서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명인데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풀어드릴 겁니다. 자, 행정부 인하 타임라인 깔아놨다.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난번에. 베센트? 네, 베센트가 약간의 리딩방처럼 얘기를 해줬다. 한 번 또는 두 번의 안 좋은 숫자를 보는 거. 그러니까 6월, 7월까지 한 번 또는 두 번이니까 6월 또는 7월까지는 숫자는 안 좋을 거다. 왜냐면 전쟁 때문에. 요번에 그래서 실제로 좀 높게 나왔죠. 네. 근데 결국에는 안정을 찾을 거다. 안정을 찾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센트가 얘기하는 거는 금리 내릴 명분이 생길 거다. 네, 재무장관이 이걸 얘기를 한 거는 어찌됐건 이 시간표를 좀 짜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7번째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8번째 시장은 인상 베팅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네. 패드워치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8번째 이유였고 이제 9번째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바라보는 연준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경제랑 이제 시장 얘기였으면 이제 정작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케빈 워시인데 케빈 워시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캐치를 했었던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번에 4월에 케빈이 원래 그 페드하우스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근데 케빈 워시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화이트하우스에서 했어요. 백악관에서. 근데 여태까지 전체 그 연준 의장들을 보면은 백악관에서 오프닝을 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이번에 케빈 워시 그리고
그린스펀. 근데 케빈 워시가 그린스펀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 4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눈치 보지 마. 너가 생각하는 대로만 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왜 금리 인상을 해? 중국도 금리 인상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금리를 중국보다 더 높아야 되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케빈 워시한테 이제 악수를 하면서 너 마음대로 해. 눈치 보지 마. 페드는 인디펜던트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느꼈을 땐 잘해라. 이런 느낌이었다. 9번째.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AI는 물가를 시킨다고 본다. 워시는. AI가 그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터치하는 모든 거에 productivity가 올라간다. 저는 진짜 이게 확 와닿아요. 네, 요새 개발자들 몸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맞아. 기업들도 그래서 물건을 훨씬 더 싼 값에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맞으면 굳이 높은 금리로 경제를 짓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케빈 워시가 이번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얘기를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까 싶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게 굉장히 큰 근데 내일 어쨌든 이유거든요. 중요한 게 사실 두 개예요. 케빈 워시가 무슨 말을 할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도표도 나온단 말이에요. 점도표는 없앤다고 했어요. 근데 없앤다고 했는데 근데 요번에부터 없앨지 아니면 케빈 워시만 안 할지 그리고 처음이니까 그냥 케빈 워시도 할지 그래서 이제 점도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점도표를 보면 케빈 워시가 얼마만큼 지금 연준을 장악하고 있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연준 위원들이 케빈 워시 이렇게 말했지만 금리 인상에 다다다닥 점이 찍혀있다? 그럼 케빈 워시 혼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AI가 모든 걸 싸게 해준다. 그래서 물가는 떨어진다. 이게 이제 9번째 이유였고요. 10번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워시는 그린스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린스펀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그린스펀은 예전에 금리를 올리기보다 그대로 두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 다들 이제 올려라 라고 했었을 때 혼자 이 생산성, 그러니까 productivity는 혁명이다. 그래서 물가는 오르지 않을 거다. 라고 버티면서 혼자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제 그린스펀 혼자 맞았었거든요. 근데 워시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붐이었죠,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AI 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건 productivity는 보는 시각이 같다. 어찌됐건 워시는 그린스펀의 그런 접근을 자기도 생각하는 거죠. 거다. 네. 지난 40년 동안 백악관에서 취임한 연준 의장이 2명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뭔가 믿어주는 구석이 있다? 그게 바로 대통령. 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유 거의 끝났습니다. 이유 12개까지는 지금 11번 네, 숫자를 재는 아예 이 줄, 잣대를 기준을 바꿀 거예요. 아웃라이어는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튀는 숫자는 좀 뺀다. 그러니까 튀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굳이 튀는 것까지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특히 이번같이 이제 전쟁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통계에서 너무 튀는 값을 우리는 뺀다. 그걸 바로 trimmed mean이라고 하거든요. 절삭평균. 네. 그걸 왜냐면 이게 이제 근원 CPI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에너지랑 식음료를 제외하니까 물가는 잡히고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 그럼 이게 진짜 물가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러는 건지 요거를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잣대로 바꾸면 계속 물가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잣대를 바꾸면 결국에는 같은 숫자가 나와도 케빈 워시는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11번째 이유고요. 12번째 이미지인데 여기에서 그 기억나시나요? 트럼프가 CPI 숫자 나오고 인플레이션 지금 미쳤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love the inflation. 근데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좋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숫자 걱정되지 않아요. 뭐 대통령님 라고 묻자 나는 인플레가 너무 좋다. 그래서 다들 비웃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의 뉘앙스. 이거는 전국의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건 케빈한테만 보내는 사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신호냐, 어떤 신호를 보낸 거냐. 숫자가 안 좋게 나올 거를 알았어요. 그쵸, 베센트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지금 숫자 너무너무 높은 거 알아. 근데 돌이 내려가듯 엄청 빠르게 하락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게 어떤 신호냐. 케빈 워시가 이제 이번에 그 6월에 그 패드 미팅을 할 걸 알았기 때문에 걱정 마, 나는 너 뒤에 있어. 이런 얘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좋다고, 나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사랑한다고 이미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너는 급하게 안 내려도 돼. 금리를 안 내려도 돼.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뉴욕 포스트에 전쟁이 끝나면 너무 좋아질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네네, 그렇게 얘기했다. 수치가 크게 내려올 것이고. 맞아요. 그건 네. 말 그대로 인용.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맥락에 벗어나 인용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야,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맞아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었네요. 맞아요. 밈 같은 것도 생기기도 했고, 나는.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의 한마디가, 그러니까 너는 급하게 안 내려도 되는 이유를 밑밥 같은 걸 좀 깔아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약간 욕을 먹긴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다 계산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저만의 그 뉘앙스여가지고 넣고, 12번째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금리는 인하할 거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트럼프가 뒤에 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베센트도 있다. 그래서 무서울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일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 additional 요거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forward guidance는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trimmed mean 요거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절삭 평균? 네. 절삭 평균으로 할 거다. 우리는 모든 숫자를 그렇게 볼 거다. 튀어 오르는 것을 제외하고 볼 거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는 없애는데,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말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미리 말을 안 해줄 거고, 그리고 더 플러스이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케빈 워시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더 플러스를 지금 예전 더 플러스를 보면 점도표 다 말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맞아요. 점도표 계속 바뀌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알아본 거는, 그럼 케빈 워시가 이걸 없앤다고 다 바로 없앨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대요. 어찌됐건 컨센서스 다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시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베센트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또는 두 번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한 번 이후, 그러니까 6월 말고 7월에 인하를 안 하고 그때도 이제 스테이를 한다면 9월에는 거의 높은 확률로 할 것이다. 높은 확률로 할 거고 7월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금리 인하를. 네. 7월 말이거든요. 7월 29일이거든요. 네. 그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하면 이게 베스트네요. 네. 그럼 저는 이제 6월, 7월은 어찌됐건 그 페드가 새로 누가 오면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두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넘버도 완전히 이제 보여주려면 두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9월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9월, 10월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워시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전 말을 굉장히 아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나마 제가 굳이 그 단어들을 예상을 하자면 그냥 numbers are Good afternoon. 약간 그냥 numbers are somewhat improving. 어느 정도는 improving,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quite favorable. 요렇게 뭐 다소 개선이 되고 있다. 요 정도로만 말할 것 같지. 그리고 저는 기대하는 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파월처럼 데이터를 보고 하면 늦으니까. 맞아요. 그냥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기 전에 사실 요번에 나왔던 지표만 봐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맞아요. 뜯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렇죠. 차에서도 이거 보고 우리 옆에 사이드미러 보고 운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운전을 하면 이코노미를 운전을 해야지 라는 의미로 워시는 선제적으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기준이 확실해요, 이 사람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만 명확하게 얘기하고 끝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해봐야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해롭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물가는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고용은 생각보다 안 좋다. 맞아요. 네, 요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분위기가 바뀌었고 케빈 워시를 밀어주는 애들이 있다, 뒤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동결이 곧 인하의 사인이다. 요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최악을 이미 반영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금리 인상
혹은 동결 이런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이런 걸 좀 내비치기만 해도 달러 인덱스는 폭발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모든 다른 ECB도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금리 했고요. 인상을 했고, 그러니까 모두가 인상을 할 때 미국이 인하를 하면 달러 인덱스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게 사실은 트럼프가 원했던 맞아요, 거기도 맞아요. 하죠. 네. 달러의 가치를 좀 낮춰서 그래야지만 이제 수입 수출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해외 거래소 사용하시죠? 네,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대회 참가했어요? 구글 시트 해가지고 요거 들어갔습니다, 요거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오픈하고 있긴 한데 대회 기간 동안 해서 지금 이제 원금의 47% 정도 수익, 팀 내 2등. 언제 시작했죠, 이게? 이제 한 5일 정도 지났네요. 간만에 해보니까 너무 웃겨요. 왜냐면 제가 그 H라는 코인으로 지금 네. 수익을 꽤 냈거든요. 네. 포지션 히스토리 보면 지금 수익률이 1500%가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한 500달러 정도로 시작했어요. 네,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곱하기 10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한 15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H라는 코인이 휴머니티? 최근에 해킹당해서 해킹당해서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네 급락했었던 그런 코인이었더라고요. 근데 바닥을 잡으셨네. 네, 그것도 모르고 리스크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안 하긴 했는데 제가 네. 이제 사고 판 거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요런 데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화살표 산 게 이게 표시가 돼요.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팔고. 어떻게 그랬죠? 그래서 요번 기회에 그러니까 요 들어오신 분들도 그냥 저를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매매에 대한 감을 익히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 사용법도 익히고. 맞아요. 네. 그 GRBT가 덱스 거래소. 네, 덱스 거래소예요. 익숙해질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서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끝.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